안녕하세요. 부동산 스타TV 이소장입니다. 자, 오늘 다뤄볼 주제는 임대사업자입니다. 임대사업자 저번 주부터 해서 쭉 폐지된다, 폐지 안 된다 말이 많았었는데 왜 임대사업자가 이슈가 됐는지 이 부분을 좀 다뤄보고 또 최근에 임대사업자분들이 의무적으로 또 해야 되는 사항들이 또 생겼죠. 작년부터 해서 신규 임대사업자분들은 이제 보증보험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됐었고 올해부터는 기존 임대사업자분들도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네. 전반적으로 임대사업자 간략하게 내용을 이야기해보고 중점적으로 기존 임대사업자분들이 보증보험 의무 가입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 또는 세입자들과의 충돌 이런 부분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자, 지금 화면 보면서 이제 얘기해 드릴게요. 화면 보시면은 2017년도부터 해서 주택 임대 사업자들 적극적으로 장려했습니다. 네, 다주택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이제 세금 감면을 주면서 임대 사업을 등록을 해라. 그렇게 해서 단기적으로 임대차 시장에 이제 임대 물건을 공급을 원활하게 하게끔 만들었고 또 장기적으로는 특정한 의무적인 부분이 있었죠. 임대 사업자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장기로 4년, 8년 의무적으로 팔 수가 없었죠. 없고 계속 임대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연 5% 이상으로 증액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단장기적으로 가성비 좋은 이제 임대차 물건을 다주택자들이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감면 혜택을 줬는데 감면 혜택 보시면은 취등록세 감면이랑 종부세 합상 가세 배제 배제 밑에 들어가 있네요. 그다음 양도세 중과 배제 이렇게 혜택을 줬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혜택이 너무 과도하다는 얘기가 있으면서 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양도세 중과하고 이제 종부세 합상 가세 하자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다주택자들이 투기를 하는 어떤 도움을 줬던 게 임대사업 혜택이 아니었나라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얘기가 됐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계속 임대사업자를 때렸죠. 그렇게 하면서 2020년도 들어서는 신규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기존 임대사업자분들은 1년간 유예를 시켜줬고요. 그리고 단기, 장기 아파트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자진 말소를 통해서 이제 자진 말소해라고 했고 이제 사실상 폐지시켰죠. 폐지시켰고 자진 말소하는 것도 이제 말소하면은 양도세 중과 배제하겠다고 안 파니까 또 6개월 내에 빨리 팔아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문제점이 많았죠. 자진 말소하는데 세입자 동의도 필요하고 또 세입자들이 막상 퇴거하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그 주변의 저리로 그러니까 그 기존의 시세대로 그 임대주택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예, 아마 이게 문제점이었는데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기존 임대사업자 또 보증보험 의무 가입하라는 이 조건이 아마 큰 또 리스크적인 문제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요거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보증보험 가입 조건 일단 보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보증보험 가입 조건 보시면은 선순위 채권 근저당이 주택가액 60% 이하 그리고 근저당 금액이 주택가액 60% 초과할 경우에는 가입 불가하죠. 이번에 보면은 근저당 플러스 보증금 합계가 주택가액 100% 이하. 예. 근데 여기서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게 선순위 채권 근저당 최고액입니다. 채권 최고액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은 1억을 받으면 120%를 잡습니다. 최근에는 110%로 잡는다고 하는데 예, 그런 얘기도 많고 그렇게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120%라는 점을 좀 한번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시가격 같은 경우 다시 하겠습니다. 이제 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보시면은 선순위 채권 근저당 최고액의 주택가 60% 이하 그리고 근저당 플러스 보증금이 주택가의 100% 이하. 이제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 이제 네이버나 포털 사이트 검색해 보시면 개별 공시지가 치시면은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나옵니다.
거기에서 9억 미만은 130%, 9억에서 10억은 130%, 15억 이상은 120%, 그 다음에 단독주택계통은 170%, 160%, 150%. 기준 시가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 준주택이나 120%로 이렇게 산정돼 있었죠. 근데 이제 요게 기존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에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사실 대출 조건이 지금하고 많이 달라요. 그때는 조금 더 원활하게 나오는 부분이 좀 있었고, 그리고 보증금도 계속해서 이제 오랫동안 임대사업 하신 분들은 증액이 조금씩 올라갔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1번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 돼요. 보시면은 2번 같은 게 2번, 3번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은 임대 보증금이 6천만 원, 선수의 채권 금액이 5천만 원입니다. 근데 주택 가격이 1억이죠. 그러면은 선수의 채권 비율은 50%라서 가입이 가능한데 부채 비율을 보면은 6억 6천에 5천, 1억 천입니다. 네, 사실적으로 이제 뭐 이래서 채권 채굴을 120%를 잡았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빌린 금액은 뭐 한 4억 2천 정도 되겠죠. 4억 2천이면은 뭐 그래도 110%가 아니면 102%까지는 됩니다. 근데 이제 채권 체결을 잡으면은 이제 110%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기존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이 임대 보증보험 가입을 하려면은 선수의 채권 금액을 낮추든지 아니면 임대 보증금을 낮춰야 됩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제 전세가 많이 없어지는 거니까 반전세로 해서 보증금 비율이 낮아지고 월세 비율이 높아지겠죠. 아니면은 두 번째는 이제 뭐 선수의 채권 금액을 낮춘다. 그럼 이제 그러니까 대출 금액을 갚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는 똑같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낮추든 채권 금액을 낮추든 임대인 입장에서는 현재 지금 당장 이제 이거를 해결할 목돈이 좀 필요하게 되겠죠. 근데 임대사업을 한 채가 아니라 여러 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이제 억 단위로 지금 돈이 납입이 돼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새로운 임차인을 모집을 할 때 기존에 있는 세입자들이 못 나가는 상황이 된다. 즉 뭐 깡통 전세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깡통 전세가 많아질 수도 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해결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8월 19일 이후로 이제 시장에 나오는 물건들이 어떤 식으로 거래되고 또 어떤 보증보험이 어떤 식으로 가입이 되는지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당연히 가입은 해야 되겠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세입자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크죠. 왜냐하면 만약에 임대인 돈이 없을 때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자기도 나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니까 들어오기도 힘듭니다. 예. 지금 현재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약간 폭탄 같다? 약간 이게 터질 수도 있다. 어째 보면은 아마 악덕 임대사업자분들은 많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 자기 자본금이 얼마 없으셨던 분들, 네, 갭 투자로 계속해서 이렇게 자본적 차익을 얻으려고 하셨던 분들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7월 이제 중순 다 돼가죠.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 아마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보시고, 임차인분들도 잘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